antes. 오늘날 트럭이 재채기를 하면 대시보드에 소프트웨어 업데이트를 요청하는 경고등이 켜집니다. 예전에는 망치와 상식만 있으면 됐다. 현대 픽업 트럭이 플라스틱 엔진으로 인해 고통받는 반면 철전설은 여전히 도로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고장나지 않는 클래식 픽업 15가지를 분석합니다. 1위 자리까지 머무르세요. 왜냐하면 이 모델은 전쟁과 사막, 그리고 세 세대의 소유자를 견뎌낸 모델이기 때문입니다. 시작하자. 15번 포드 F150 세대 블로즈. 1980년부터 1986년까지 포드의 F 시리즈에 대해 이야기할 때 우리는 신뢰성의 신성한 영역에 들어섰습니다. 이 세대는 견고하고 각진 전면부가 앞으로 기울어져 결의에 차 있는 듯해 불노즈로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많은 이들이 당시 V8 엔진의 소리에 감탄하지만 이 트럭이 탱크로 여겨지는 진짜 보석이자 이유는 300입방인치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300기통 6기통 엔진은 인간이 만든 가장 견고한 공학 장비 중 하나입니다. 타이밍 벨트가 끊어지거나 체인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직접 접촉 타이밍 기어를 사용하여 오일이 있는 한 엔진 시간은 사실상 영원합니다. 이 엔진은 회전이 낮아 공회전 상태에서 토크를 모두 전달하도록 설계되어 내부 마모를 크게 줄여줍니다. 이 유닛들이 개통된 적이 없는데도 40만 마일을 넘는 경우가 흔합니다. 트럭 자체의 구조도 단순함이라는 원칙을 따릅니다. 두꺼운 강철 사다리 셰시와 독립 더블빔 전면 서스펜션은 세계에서 가장 편안하지는 않지만 법적 한계를 넘어서도 구부러지거나 부러뜨리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터치스크린이 필요 없어도 최고의 작업 도구임을 증명할 수 있는 픽업입니다. 14번 쉐보레시 시리즈 K-스퀘어 바디. 트럭 세계에서 1973년부터 1987년까지 생산된 쉐보레시 K만큼 상징적인 실루엣은 드물다. 이것을 사각형체라고 부르며 그 이름이 모든 것을 말해줍니다. 각 패널이 내구성이 뛰어나고 무엇보다도 수리가 용이하다고 여겨진 직선적이고 기능적인 선들의 디자인입니다. 오늘날 정사각형 몸체의 워터펌프를 교체하려면 특수도구와 독점 소프트웨어가 필요한 세상에서 차고에는 기본적인 열쇠 세트와 작은 공간만 있으면 됩니다. 이 트럭들의 샤이시 강도는 전설적입니다. 이 강제들은 쉐보레가 압력에 휘지 않는 고게이지 강철을 사용하던 시기에 설계되었습니다. 하지만 오늘날까지 이들이 계속 운영되는 진짜 이유는 부품의 모듈화입니다. 350입방인치 V8 스몰 블록 엔진은 너무나 흔하고 잘 설계되어 있어서 전 세계 어느 정비사라도 이를 어떻게 작동시키는지 알고 있습니다. 전기 시스템의 단순함과 터보 400 같은 견고한 변속기 덕분에 이 트럭은 시간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습니다. 기계적 문제가 생기면 엔진룸이 너무 넓어서 내부에 앉아서 작업할 수 있어 엔진 어느 부분이든 쉽게 접근할 수 있습니다. 수십 년간 매일 학대를 견디며 불평하지 않도록 설계된 논리 기계의 정의입니다. 13번 토요타 힐럭스 4세대. 신화에 이르렀던 픽업 트럭이 있다면 바로 1983년부터 1988년까지 생산된 4세대 토요타 하이럭스일 것입니다. 이 배는 세상이 절대적인 무적과 연관짓는 차량입니다. 사하라 사막부터 가장 외진 분쟁 지역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 조건에서 이 차량이 선택되는 것은 우연이 아니다. 이 엔진의 불멸성의 열쇠는 열성 팬들이 존중하며 22R이라고 부르는 엔진 이름에 있다. 4기통 22리터 엔진은 단순함의 걸작입니다. 이 엔진은 무거운 철제 블록과 알루미늄 실린더 헤드를 가진 자연 흡기 엔진으로 극한 온도에도 변형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과열되는 터보나 연료 품질이 낮아 고장나는 복잡한 전자 인젝터도 없습니다. 이 시기에 하이럭스는 토요타의 가장 엄격한 품질 기준에 제작되었으며 모든 부품이 한계점까지 시험되었습니다. 사륜구동 모델의 강체 전륜축은 오프로드 전문가들에게 거의 파괴 불가능에 선호합니다. 현대 픽업들이 서스펜션의 플라스틱과 경합금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하이럭스는 단조 강철을 사용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 물에 잠기고 바위에 맞고 무게의 3배를 싣고도 첫날 아침에 출발할 수 있는 픽업 트럭입니다. 기계적 고장이 생사의 차이를 의미하는 곳에서 이동성의 기초가 됩니다. 12번째,
커민스가 장착된 다찌 램 1세대. 1980년대 말 다찌는 픽업 트럭의 역사를 영원히 바꿀 결정을 내렸습니다. 그들은 농기계와 보트용 엔진을 램 시리즈 샤에시 안에 장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램의 1세대 차체와 전설적인 12 밸브 커민스 5.9 엔진이 결합되었다. 이 결합은 많은 이들이 인류 역사상 가장 신뢰할 수 있는 디젤 픽업 트럭으로 평가하는 것을 만들어냈다. 12 밸브 커민스 엔진은 내구성의 개념을 새롭게 정의한 직렬 6기통 엔진입니다. 현대 디젤 엔진은 가스 재순환 시스템, 입자 필터, 복잡한 컴퓨터로 가득 차 있지만 이 엔진은 순수 기계식입니다. 기계식 인젝션 펌프는 전기 센서에 의존하지 않는 스위스식의 제작 부품입니다. 블록이 너무 무겁고 내부 부품도 커서 거대한 트레일러를 끌 때조차도 엔진에 거의 스트레스가 걸리지 않습니다. 트럭의 셰시와 캐빈은 엔진이 피로의 징후를 보이기 훨씬 전에 마모되거나 녹슬기 시작하는 경우가 흔합니다. 11번 닛산 하드바디 D21. 닛산 하드바디 D21은 전 세계적으로 극도의 내구성으로 브랜드의 이름을 알린 트럭입니다. 주로 1980년대 중반부터 90년대 말까지 생산된 이 픽업 트럭은 공허한 마케팅 전략 때문에 이름이 붙지 않았습니다. 이 차는 이중벽의 화물 상자와 당시 경쟁 모델보다 훨씬 더 단단하고 밀도가 높은 강철 셰시를 사용했기 때문에 하드바디라고 불렸습니다. 컴팩트 픽업이 레크리에이션용 경량 차량으로 여겨지던 시대에 닛산은 D21이 풀사이즈 픽업 트럭과 같은 가혹함을 견딜 수 있어야 한다고 결정했습니다. 그 전설의 핵심은 Z 엔진 24호와 이후 KA24호에 있습니다. 24기통 엔진은 트윈 점화 플러그 점화 시스템과 금속 타이밍 체인으로 유명하며 잘 윤활하면 차량 수명 내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냉각 시스템의 저렴한 플라스틱이나 조금만 이상이 감지되면 전원을 차단하는 섬세한 센서도 없습니다. 순수하게 아날로그 메커니즘입니다. 이 차량들과 함께 제공된 5단 수동 변속기는 진흙이나 모래 지형에서 사륜 구동을 제공해야 할 때도 사실상 파괴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드바디는 영원한 픽업을 갖기 위해 큰 엔진이 필요하지 않다는 증거입니다. 단지 금속 품질과 부품의 단순성을 포기하지 않는 엔지니어링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10번 포드 F250과 F300 7.3 파워스트로크. 디젤 엔진 전문가에게 포드가 픽업 트럭 보닛 아래에 장착한 최고의 엔진이 무엇이냐고 묻는다면 답은 만장일치일 것입니다. 1992년부터 1997년 사이에 생산된 7.3 파워스트로크입니다. 이 세대의 포드 F 시리즈는 OBS 또는 올드 바디 스타일로 알려져 있으며 배출가스 규제로 인해 미세먼지 필터와 가스 재순환 시스템을 도입해야 했고 이로 인해 후속 엔진들의 신뢰성이 저하되기 전까지 디젤의 마지막 보루를 대표합니다. 7.3리터 엔진은 인터내셔널 나비스타에서 군사 규격에 따라 제조한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속도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단위로 측정되는 끊임없는 토크와 내구성을 추구하는 기통 V 실린더 블록입니다. 오늘날의 엔진이 극한의 연료 압력과 매우 정교한 공통궤도 분사 시스템을 사용하는 것과 달리 7.3 엔진은 매우 견고한 고압 전자 오일 압력 분사 시스템을 사용합니다. 이 엔진은 저품질 연료를 삼키고도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작동할 수 있습니다. 9번 지프 글래디에이터 SJ 시리즈. 글래디에이터라는 명칭이 현대 시장에 부활하기 훨씬 전부터 SJ 플랫폼을 기반으로 한 진정한 지프 글래디에이터가 있었으며 거의 26년간 거의 변화 없이 생산되었습니다. 이 픽업 트럭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지프의 군사적 견고함이 민간용과 중농업 작업에 성공적으로 적용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의 다른 픽업 트럭들이 개조된 자동차 부품을 사용한 반면 지프는 J 시리즈를 순수 화물 차량으로 처음부터 설계했습니다. 이 엔진의 강점은 중장비 다나스톤 엑슬과 AMC 직렬 6기통 엔진, 360 입방인치 V8 엔진 사용에 있었습니다. 이들은 저압축 엔진과 많은 철을 사용해 열이 치명적인 문제가 되지 않도록 했습니다.
당시 지프 쿼드라트랙 전륜 구동 시스템은 동력 분배를 제어하는 전자장치가 전혀 없는 기계공학의 경이로움이었다. 8번 이스즈 P 더 빨리. 이스즈는 일반 대중에게는 종종 주목받지 못하는 브랜드이지만 배경의 기계음을 아는 이들에게는 최고급 산업용 디젤 엔진과 동의어임을 알 수 있습니다. 이스즈 P업은 다른 시장에서는 더 빠르다로도 알려져 있으며 조용한 일본 엔지니어링의 궁극적인 대표입니다. 그 가치를 증명하기 위해 시끄러운 광고나 공격적인 디자인이 필요하지 않았습니다. 그 명성은 들판과 배달 경로에서 쌓였으며 유일한 규칙은 절대 멈추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이스즈업이 역사상 가장 파괴되지 않는 픽업 중 하나인 이유는 2.2리터 디젤 엔진 때문입니다. 크기는 작지만 저항은 거대합니다. 이 엔진은 이스즈가 중장비 트럭 엔진과 산업용 발전기에 적용하는 동일한 기준으로 설계되었습니다. 그는 사치가 없다. 불필요한 부품이 전혀 없습니다. 기계 주입 시스템이 있는 철제 블록으로 기본 도구만으로도 외진 곳에서도 수리할 수 있습니다. 샤에시는 놀랄 만큼 가벼웠지만 매우 단단하여 현대 대형 픽업보다도 무모한 무게를 싣을 수 있었습니다. 7번 토요타 타코마 1세대 1995년에서 2004년까지. 토요타 타코마 1세대는 단순한 픽업 트럭이 아니라 경제적 현상입니다. 오늘 중고 시장에서 구매하려고 해보면 그 재판매 가치가 정말 터무니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30만 마일 이상의 차량은 거의 새 차를 살 수 있을 만큼 현대적인 세단을 살 수 있는 가격에 판매됩니다. 그런데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 걸까요? 답은 사치나 순수한 권력이 아니라 한 단어에 있다. 정직함. 토요타는 북미 시장에서 전설적인 하이럭스를 대체하기 위해 타코마를 설계했으며 구조적 강도를 희생하지 않으면서 더 문명화된 핸들링을 추구했습니다. 이 엔진의 장수비는 주로 일본 브랜드가 만든 최고의 엔진 중 하나로 많은 정비사들이 평가하는 5.4리터 V6 엔진에 있습니다. 현대의 V6가 진공 호스로 가득 채워진 작은 엔진에 압축된 것과 달리 5벨트는 내부 부품이 블록을 열지 않고도 50만 마일을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된 넓은 엔진입니다. 냉각 시스템은 과도하게 크고 전자 관리가 너무 기본적이어서 치명적인 고장이 발생할 가능성은 거의 없습니다. 6번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시에라 GMT 400. 80년대 후반과 거의 90년대 내내 쉐보레 실버라도와 GMC 시엘의 생명을 불어넣은 400번째 GMT 플랫폼은 구식 미국 머슬과 현대의 편안함 사이에 완벽한 균형을 보여줍니다. 이 세대 이전에는 픽업 트럭이 시끄럽고 불편하며 도심에서 운전하기 어려웠습니다. 쉐보레는 독립 전륜 서스펜션을 도입해 이 픽업 트럭들이 거의 고급차처럼 주행할 수 있게 하면서도 견고한 리어 엑슬과 수톤을 견인할 수 있는 전체 단면 샤에시를 유지하며 규칙을 바꿨습니다. 이 트럭들의 진정한 보석은 350대로 알려진 5.7리터 소형 블록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단순함을 위해 내구성의 정의입니다. 중앙 캠샤프트와 푸시로드를 사용하는데 이 기술은 쉐보레가 수십 년에 걸쳐 완벽하게 완성해 완벽하게 만들었습니다. 복잡한 위상 구동이나 시간에 따라 길게 이어지는 타이밍 체인이 없습니다. 주철로 만들어졌고 토크가 일정합니다. 이 차량들이 5만 킬로미터마다 오일과 필터를 점검받을 때 함께 제공되는 4L60 이 자동 변속기는 수십 년간 사용할 수 있습니다. 5번 미쓰비시 L200대 2세대. 북미에서는 픽업 트럭이 점점 커지는 동안 전 세계에서는 200대 2세대 미쓰비시 L이 동남아시아 정글부터 남미 안데스 광산까지 지구상에서 가장 혹독한 지형을 정복하고 있었다. 이 200번째 세대는 순수 기계식 미쓰비시 픽업 트럭의 마지막 위대한 작품으로 기억됩니다. 이 트럭에는 각 바퀴에 얼마나 많은 동력을 공급할지 결정하는 컴퓨터나 미끄러짐을 감지하면 엔진을 감속시키는 트랙션 컨트롤 시스템이 없습니다. 모든 조작은 운전자의 손에 있으며 기어를 연결하는 물리적 이동 레버가 만족스러운 금속성 소리를 냅니다. 4D 56 터보 2.5리터 디젤 엔진이 이 괴물의 핵심입니다. 이 엔진은 매우 낮은 품질의 디젤로 구동되는 것으로 유명한 프리컨버전시 엔진으로
연료가 물이나 침전물로 오염되는 농촌 지역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기계식 인젝션 펌프의 단순함 덕분에 배터리나 알터네이터가 외진 곳에서 고장 나도 밀어 시동 걸면 전기 없이도 계속 운전할 수 있습니다. 사륜구동 시스템은 기계식 시계 제작에서 예술작품입니다. 4번 마스다 B 시리즈 2000-2000-60번. 많은 사람들이 잊은 사실은 마스다가 코도 디자인과 프리미엄 럭셔리에 집중하기 전에는 시장에서 가장 강하고 정직한 픽업 트럭 중 일부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마스다 B 시리즈, 특히 B2200 및 2600 B 인젝션 모델은 일본 공학의 한 부분으로 두 브랜드의 제휴로 인해 포드 레인저와 자주 혼동되기도 했지만 실제로는 이 트럭들의 본질이 순수하게 마스다에 있었습니다. 포드 V6 기통 엔진을 사용한 아메리칸 레인저와 달리 마스다 B 시리즈는 저회전에서 토크를 선호하는 긴 스트로크의 4 기통 엔진을 유지했습니다. 마스다의 2.6리터 엔진은 진동을 줄이기 위해 밸런스 샤프트를 사용했는데 이는 당시 화물 트럭에서는 드문 특징이었습니다. 그 결과 수년간 지속될 뿐만 아니라 부드럽게 운행되어 실제보다 더 세련된 느낌을 주는 엔진이 탄생했습니다. 샤에시는 단순했지만 서스펜션 앵커 포인트 부분이 보강되어 다른 경쟁용 컴팩트 픽업에서 흔히 발생하는 피로 균열을 방지했습니다. 3번 포드 레인저 1993번에서 2001번까지. 이 수십 년간 포드 레인저는 미국과 라틴 아메리카 역사상 가장 중요한 소형 픽업 트럭일 것입니다. 가장 빠르거나 편안하지는 않았지만 단순함 덕분에 망치와 렌치로 수리할 수 있는 차량이 필요한 유틸리티 차량과 프리랜서들에게 인기가 많았습니다. 이 세대가 특별한 이유는 포드가 거의 20년 동안 동일한 기본 아키텍처를 유지해 오늘날 찾아보기 힘든 수준의 기계적 완성도를 높여 엔지니어링을 정제할 수 있었다는 점입니다. 레인저를 불멸의 지위로 끌어올린 두 가지 기계적 구성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리마 엔진으로 알려진 4기통 2점식 3리터 엔진입니다. 이 엔진은 구식 설계로 매우 두꺼운 주철 블록을 사용해 현대 알루미늄 엔진을 녹일 정도의 열을 견딜 수 있습니다. 이 엔진은 간섭 제로 설계라서 라이딩 중에 타이밍 벨트가 끊어져도 밸브가 피스톤에 닿지 않습니다. 그냥 새 스트랩을 설치하고 바로 떠나면 됩니다. 두 번째 보석은 3.0리터 V6인 벌컨입니다. 이 엔진은 작동을 위해 설계된 것이 아니라 오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실린더 헤드의 밸브와 푸시로드 시스템을 갖춘 벌컨은 저회전 엔진이지만 지속적으로 토크를 전달합니다. 2위 토요타 TCN과 토요타 툰드라 1세대. 토요타가 본격적으로 대형 픽업 시장에 진출하기로 결정했을 때 그들은 완전한 정복이라는 마음가짐으로 나섰다. 먼저 T100과 1세대 툰드라에서 일본 엔지니어들은 미국 브랜드와 단순히 맞먹는 것이 아니라 제작 품질 면에서 그들을 능가해야 한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 결과 경쟁자들보다 작아 보이지만 항공 기준에 맞게 제작된 픽업 트럭이 탄생했습니다. 모든 볼트, 용접, 서스펜션 부품은 트럭의 전격 적재 용량을 초과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이 전설의 핵심은 대량 생산 픽업 트럭에 장착된 엔진 중 가장 내구성이 뛰어난 2.7리터 4.8 기통 엔진입니다. 이게 바로 유명한 100만 마일 엔진이야. 당시 대부분의 V8과 달리 도스 우제타는 알루미늄 대신 주철 블록을 사용하여 뛰어난 열안정성과 구조적 강도를 자랑합니다. 크랭크축과 연결봉과 같은 내부 부품은 매우 엄격한 공차로 단조되어 적절한 오일을 사용하면 마찰 마모가 거의 없습니다. 주행거리가 40만 마일에서 50만 마일 정도인 이 트럭들이 딜러십을 떠난 날과 같은 부드럽고 조용한 상태로 달리는 모습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4단 자동 변속기도 견고하며 오버사이즈 클러치를 탑재해 과열 없이 견인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1번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70 픽업. 아스팔트가 존재하지 않고 도움도 수백 킬로미터 떨어진 자동차 세계 최고위권에서 모두가 존경하는 이름은 단 하나, 바로 토요타 랜드크루저 시리즈 70입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픽업 트럭이 아니며 지구상에서 가장 극한의 조건에서도 운송하는 데 있어 세계 최고의 표준입니다.
지금도 80년대 중반에 도입된 것과 거의 같은 기본 디자인으로 만들어지고 있는데 이미 목적에 완벽한 것을 개선할 방법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른 브랜드들이 전자식 주행 모드와 에어 서스펜션을 추가하는 반면 토요타는 시리즈 70에서 계속 제공한다. 전후방 솔리드 엑슬, 리프 스프링, 그리고 기어에 직접 연결하는 기계식 트랜스퍼 레버. 시리즈 70은 UN, 인도주의 구호단체, 광산 회사들이 목숨을 맡기는 유일한 수단이기 때문에 은퇴를 거부합니다. 셰이시는 현대 중형 픽업보다 2배 두께의 무거운 강철 사다리입니다. 특히 전설적인 1HZ, 직렬 6기통, 4.2리터 디젤 엔진은 기계적 신뢰성의 정점입니다. 강철 전설들을 소개하는 이 투어가 끝날 무렵 우리는 현재 산업의 현 상태에 대한 근본적인 성찰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몇 년마다 교체되는 차량이 설계되고 수리비가 많이 들며 글로벌 마이크로칩 공급망에 의존하는 시스템으로 가득 찬 계획적 노후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